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간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교과서에서 좀 진하게 나온다. 자, 위치와 장소, 그 다음에 분포 양상과 형성 과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동과 네트워크. 사람들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지점이 가장 큰 지점,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이죠. 대도시 중심으로 이동과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공간적 상호작용이 이런 공간의 어떤 스페이스,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공간이 막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증거고요. 그 밀집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한다면 이게 정치인데요. 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정의가 필요하고 이 정의를 새겨 놓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법과 제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정의나 법과 제도를 공간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게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교과서에 공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밑으로 보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공간 아니면 우리나라 국토 아니면 전 세계 어떠한 이동, 작용, 그 다음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미쳐지는지 이동을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속에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여기에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사회적 관점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거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측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것들에서 밑으로 갑시다.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 사회에 왜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적인 사회 현상을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정치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니까 저는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2학년의 학급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민주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어딨냐. 저도 이게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피하시되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서는 얘기하는 이 사회죠. 여러분들의 시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너네끼리 민주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오죠. 근데 그게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그게 정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정의,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입장이 사회적 관점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 민주주의 사회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뭘 배웠죠?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야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하든 급변하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본 두 가지 관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죠? 우리는 윤리적 관점이 남았습니다. 자, 윤리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한다. 윤리적 관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번에 마스크 사태처럼 비윤리적 기업만이 존재했다면 국가에서 공적 마스크를 발행하긴 했지만 모든 기업이 시장에 마스크를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윤리적 관점에 의한 기업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도 윤리적 관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학급에서 생활할 때 윤리적 관점에 의해서 이해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적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아동 노동 문제, 이게 산업혁명부터 시작했다라고 아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의 노동 착취가 심했죠. 그래서 왜? 노동법이나 뭐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회법이 없었다는 얘기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이 없는 채로 우리는 결국은 시장 질서에만 맡기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가 최대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아동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존엄성,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가는 돈을 벌거나 뭘 하는 게 이익 추구가 주 목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를 하기 앞서서 사회적 배려,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게 또 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것 때문이에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럼 통합적 관점이란 뭐냐?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 이거는 시간이죠. 위치와 장소, 공간이죠. 이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까지는 공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제도 나옵니다. 구조와 제도. 구조는 우리는 뭡니까? 민주주의 아니면 입헌주의. 우리는 시장 질서. 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다. 그리고 규범적 방향과 가치에서는 우리는 윤리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사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일반 사회. 그래서 이 네 개의 관점을 우리는 종합적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과제를 뭐 내줬습니까? 국토 불균형의 제도, 법, 경제, 윤리, 종합적 관점을 한번 조사해와라. 선생님 근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이거를 저는 공간적 불균형에 대해서 그리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당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운더리는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정보화 사회, 정보를 잘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이런 수업과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꼭 학기 초에 얘기하는 것들,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 크게 너무 두껍게 해버렸네요.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제가 종합적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심화 개념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평 문제인데 2학년, 3학년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수능에 접목하기 위해서. 근데 2학년, 3학년의 선행 개념은 아닙니다. 통합사회에 나온 개념하에 유사 문제는 반드시 풀어볼 것. 초반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디가 포인트야? 교과서에서는 내가 줄을 어디서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줄 안 칩니다. 저만 보십시오. 저만 해서 같이 수업하고 우리가 수업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제가 반드시 이렇게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